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시간이 지났죠? 상반기 공채에 대한 리뷰, 특히 스펙추얼 전형에 대한 어떤 결과부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차후에 스펙추얼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을 좀 담아보고, 또 요즘 들어서 나오기 시작한 질문 유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시작한 전형이죠. 스펙추얼 전형. 스펙을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실력만 보고 뽑겠다. 초졸이든 중졸이든 고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스펙만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 전형인데,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진행하던 어떤 전형 중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임원 면접을 앞두고 이제 1차 합격자죠. 1차 합격자들에게 갑자기 원래 없었던 자소서를 제출하라는 인사팀에 이제 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시 부랴부랴 그 1차 합격한 분들은 자소서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뭐 분량 상관없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걸로 어떤 평가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소서를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임원들이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간적인 좀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소서에 대한 부담까지 생기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좀 없고, 거기 오는 또 좀 부담감도 생기고, 또 그리고 애초에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전형 중간에 생긴다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당한 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 이유는 사실상 이런 스펙추얼 전형이라는 걸 추진했던 사람이 어쨌든 인사팀에서 추진했겠죠. 인사팀 상무님이. 자,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추진을 했고, 이제 컨펌까지 받고 전형을 딱 진행을 했는데, 임원 면접에 가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 거는 분명히 다른 임원들이나 사장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는 줘야 그래도 우리가 면접을 보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소서랑 스펙추얼 전형이 무색하게 여러분들의 경력과 이력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 블라인드 전형인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블라인드 전형이 아닌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스펙추얼 전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그런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 때는 아마 처음 단계에서 그 내용을 아마 공지를 할 것 같은데, 저라면 스펙추얼 전형을 지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AI 인적성도 2차 면접 가기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할 것 다 하고 포트폴리오까지 내는 전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펙추얼 전형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스펙이 낮은 학생들이 지원한 게 아니라요, 일반 전형으로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런 영상 제작이라든지 뭐 PPT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장점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지원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최종 합격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펙추얼 전형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가 OFG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일반 전형에서 진행되는 그런 면접에 대한 답변도 잘 준비된 상태에서 영상이나 뭐 PPT나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어떤 역량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아니면 또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만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외로 스펙추얼 전형 학생들이 답변을 굉장히 잘해서 현장에서 임원들도 굉장히 좀 놀랐다라는, 그래서 인사팀 이제 거기 상무도 굉장히 좀 흐뭇해 했었다라고 하는 이제 후문이 들리기 때문에, 스펙추얼 전형을 지원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에게 스펙추얼 전형이냐 일반 전형이냐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의 선택은 당연히 일반 전형입니다. 네. 솔직히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의 이제 컨설팅 해주는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다 이제 붙기 때문에, 차라리 굳이 뭐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에 차라리 답변이라도 하나 제대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적인 부분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스펙추얼 전형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지금 나오는 질문의 추세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요즘 들어서 ESG 경영이나 ES 경영에 관련된 질문들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전전 공채에서는 1차 면접 때도 나오고 2차 면접 때도 나왔던 질문들인데 뭐 이번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학생들을 이제 뭐 컨설팅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ES 경영 관련된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이제 이 질문들이 점차 이제 좀 약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점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질문 유형이 뭐냐면 상황 질문. 네. 전전 공채부터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영주가 신제품 발주를 거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 뭐 다른 지원자들 통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전전 공채에서 나왔고 바로 전 공채에서도 이 질문은 1차 면접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공채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팁을 잠깐 드리자면 신제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인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대답을 하냐면 다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진님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도 면접관이 신제품이라서 다른 매장에서의 판매 데이터는 없는 상태예요. 그거 감안하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점포에서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한다. 이 내용은 배제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경영주 설득 방법들을 좀 생각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뭔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쨌든 면접장에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겹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죠. 이게 뭐 GS 리테일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회적인 현상,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관점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뭐 예전부터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그거잖아요. 경기 불황. 네. 지금 뭐 자영업자의 무단 뭐 폐업하는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연일 이제 기사로 쏟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편의점 업계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기 때문에 일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당면 과제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경기 불황 속에서 또는 저출산 추세에서 어떻게 하면 편의점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또는 기존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저출산과 연계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 경기 불황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와가지고 이전처럼 돈을 쓰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들이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편의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답변할 때 요즘은 이제 그런 학생들 없을 것 같지만 드론 배송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드론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드론 배송보다는 현재 편의점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GS 리테일을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포워 서비스랑 그 FCS 프레시 컨셉트 스토어 신성 강화 매장 있죠?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거와 트렌드를 잘 엮어서 어떻게 설명을 잘하는지가 다른 지원자와의 어떤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포, FCS 이 두 개는 GS 리테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명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네, 실제 질문으로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편의점 매출 상승 방안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 소스를 가져다가 쓰면 훨씬 더 아마 면접관이 듣다가 한번 딱 쳐다볼 거예요. 네, 이렇게 뭔가 이제 면접 보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태눈깔 하고 있는 면접관들도 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면 눈이 탁 떠집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 봐라 뭐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볼 수 있게 할 정도의 강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추가로 뭐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든지 그런 취업 박람회 이런 걸 하잖아요.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은 게, 처음에 설명하는 채용 내용이라든지 회사 소개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현직자들이랑 1대1로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해서 답변을 받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도 거기에 온 학생들에게만 알려주는 또 팁 같은 게 있어요, 또. 예. 아무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까지 말 그대로 우리 인력이 투입되어서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온 학생들은 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좀 팁 같은 거를 알려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현직자들하고 1대1로 이제 상담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면 좋냐면, 가령 CU랑 GS25 장단점이 뭐예요? 네. 이런 질문하면 현직자들도 답변 잘 못합니다. 예. 이런 질문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예.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현직자들도 당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는다기보다 두리뭉실한 답변을 얻기 쉬운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챗GPT에게도 우리가 질문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이 가령 제가 매출 상승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한 두세 개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가령 어떤 디저트류 같은 MZ 세대들의 소비가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저트류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GS25가 요즘 FCS 컨셉이라든지 오퍼 서비스에 좀 강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직자 입장에서 그래도 OFC 직무니까 매출에서 그 매장에서 OFC가 직접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또는 그래도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오퍼 사업이나 FC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건드리는 게 더 차별화되고 좋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런 답변을 줄 수 있겠죠. 즉, 현직자들에게 여러분이 들어야 될 답변은, 지금 회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상품 중에서는 어떤 카테고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이걸 가장 잘하는 건 지금 현직자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뽑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장 가서 경영주 설득할 때 어떤 방법 써야 돼요? 뭐 이렇게 막 정말 답을 내놔라. 추상적인 질문으로 구체적인 답을 내놔라. 이렇게 던져버리면 현직자들도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답을 몇 개를 가져간 상태에서 이 중에서 어떤 게 지금 회사의 방향성상 또는 임원들이 봤을 때 현직자 입장에서 더 좋은 답변일까요? 이 중에 어차피 하나밖에 말을 못하니까 내가, 그쵸? 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지금 회사가 가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요? 해외 진출과 관련돼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게 있는데, GS에서 현재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좀 사업을 좀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수 시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건드리는 게 좋을지,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저도 현직자 통해서 듣고 있는 입장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현장에 가셨을 때 질문을 한다면 그런 형태로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15분이 지나버려서 제가 막 마음이 급해져서 막 빨리빨리 말을 했는데, 어쨌든 스펙초월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고, 또 질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짚어드렸지만, 그 질문들이 지금 매번 공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적어도 1, 2차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돼서 그 질문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조건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면접 보시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맹 조건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다뤄볼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따로 좀 떼서 말씀을 드릴게요.
폐회전 가맹 조건에 대해서도 가끔씩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물어보긴 하는데 가끔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창업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들 좀 이제 많잖아요. 그걸 이제 면접장에서 어떻게 적어도 한 30초에서 1분 분량으로 짧게 말할 수 있을까를 이제 보려면 핵심적인 내용만 딱 출연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내용들을 좀 출연해서 면접장에서 딱 말할 수 있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만들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영상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자주 업로드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DM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은 준비TV 인스타로 DM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